스타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고 태블릿에서 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각종 금융 관련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윈도우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대신 리뷰하는 대신남, 저는 방구영입니다. 요즘 감기 걸려 목소리가 좀... AI 음성 더빙이라도 해야 하나 싶지만 진짜 리뷰해야 진짜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12.96인치 일반 태블릿처럼 보이지만 사실 X86 기반 윈도우 11을 품고 있는 추위에서 선보인 하이10 맥스가 그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윈도우 태블릿,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주로 저가형 미니 PC에 탑재되는 인텔 M100 프로세서를 태블릿에 넣어 윈도우 11 기반의 노트북형 태블릿 PC를 선보인 하이10 맥스가 그것입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은 기존 중저가형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다만 기본 구성품으로 키보드 케이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정도라 할까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본체 기준 287.4mm, 208.5mm, 두께는 약 9mm, 중량은 775g으로 제작됐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는 메탈 유니바디 디자인을 적용, 하나의 일체형 프레임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특히 윈도우 태블릿 특성상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태블릿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면 통풍구를 넣었음은 물론 상단에는 쿨링팬을 탑재해 9mm 태블릿에서 발열을 잡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9mm 두께, 쿨링팬까지, 이 정도면 태블릿도 발열 다이어트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키보드 부착을 위한 포코핀 커넥터, 우측에는 USB 3.2 젠1 타입 A 포트, 3.5mm 이어폰 포트, 반대편에는 USB 3.2 젠2 타입 C 포트가 2개, 외부 출력을 위한 마이크로 HDMI 포트 1개, 상단에는 전원 버튼 및 볼륨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윈도우 기반이다 보니 포트 구성부터 외부 출력까지 확장성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후면 거치대형 보호 케이스 및 키보드 커버를 함께 부착하면 마치 노트북처럼 생산적인 작업까지 소화 가능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 판매되는 터치펜을 사용하면 필기 및 드로잉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번 윈도우 태블릿의 스펙과 성능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는 12.96인치 무려 3K 고해상도 3대2 비율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주사율은 60Hz, 최대 3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또한 sRGB 96.8%를 지원, 기대보다 디스플레이 품질이 꽤 높았습니다. 영상이나 가벼운 웹서핑 정도를 즐기기에 준수한 스펙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스펙 역시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이번 추위 하이10 맥스 윈도우 태블릿은 4코어 4스레드, 특히 효율코어 2코어로만 구성된 인텔 프로세서 M100을 품고 있습니다. 기본 3.4GHz 클럭 및 TDP 6W로 저전력 모델인데요. 램은 LPDDR5 4000MHz의 클럭을 지원하는 12GB 램이 탑재됐습니다. 노트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용량이죠. M100 프로세서에 12GB 램이라 8GB가 아닌 12GB를 넣은 건 나름 신경 쓴 느낌이지만 이게 과연 체감이 되긴 할까요? 스토리지는 PCI 4.0, NVMe M.2, SSD 512GB를 품고 있습니다. 전에도 M100 미니 PC를 여러 번 다뤘던 경험이 있는 만큼 가성비 라인에서는 나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프로세서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일단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시네벤치 R23으로 체크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2834점, 싱글코어는 710점을 보여줬습니다. 긱벤치 6에서도 멀티코어 2969점, 싱글코어는 1191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워드, 엑셀과 같은 오피스 작업 및 인터넷 웹서핑,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시청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사양의 3D 작업 및 영상 편집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3D마크 벤치마크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그래픽 점수 1193점, 다이렉트X 12 기반 타임스파이는 324점, 최신 다이렉트X 12 기반 스틸로마드 라이트는 251점을 보여줬습니다. 기본 내장 인텔 UHD 그래픽스를 사용하는 만큼 게임을 위한 성능이 아니라는 점은 벤치마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 속도를 보여줄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장 공간을 약 37% 정도 사용 중인 환경에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읽기는 3260, 쓰기는 2646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읽기 쓰기 속도는 준수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게임은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윈도우 11 기반 태블릿인 만큼 게임 구동 테스트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1대7로 치트키를 사용 다수의 적과 대적을 하더라도 게임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까요? 치트키까지 써가면서 1대7로 싸웠는데 역시 스타크래프트는 하라는 게임이 아닌 연구하라는 게임 같습니다. 사실 12.96인치 약 13인치임을 감안하면 14인치대 노트북과 비슷한 느낌이라 할까요? 다음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낮음 옵션 1920-1200 해상도에서 연습 모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120프레임 정도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전투에 따라 프레임은 요동을 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럭저럭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는 일정 부분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발로란트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1920-1200 해상도 낮은 옵션 연습 모드로 테스트해본 결과 평균 77프레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연습 모드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기대보다 준수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트 중 GPU의 점유율은 70에서 80 정도, 온도는 70도 내외로 발열 관리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1920-1200 해상도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10에서 1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10에서 11프레임. 이건 헬 난이도가 아닌 그냥 현실 난이도 같았습니다. 총 4개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리그 오브 레전드는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게임을 위한 제품이 아닌 만큼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고자 한다면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시는 게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제품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윈도우 PC임에도 9mm 얇은 두께 및 775g으로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패드에서는 한계가 있는 금융 관련 서비스도 제약 없이 사용 가능했을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및 한컴과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구동했기 때문이죠. 함께 제공되는 키보드 케이스를 사용하면 외부에서 업무를 이어가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토샵 역시 낮은 버전이라면 충분히 구동 가능해 가벼운 사진 편집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전면 50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화상회의는 물론 필요시 사진 및 동영상까지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 판매 중인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면 4096단계 필압과 함께 가벼운 필기 및 드로잉까지 가능했습니다. 노트북은 아니지만 휴대성 대비 꽤나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키보드 포함 총 중량은 약 1.05kg으로 무게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태블릿들과 달리 후면 거치대 커버의 경우 하단이 아닌 상단 접이식 방식으로 높낮이 조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하단 거치식은 조금 더 디스플레이 각도를 높게 올릴 수 있는 반면 상단 거치식 방식은 최대 120도 이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화상회의를 해보면 카메라 각도가 너무 위로 향하게 잡혀 다소 어색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운드 역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다는 건 괜찮았지만 볼륨을 높이면 깊이보다는 뭔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특히 윈도우 11 기반의 PC인 만큼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 시간 제약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 밝기, 와이파이, 웹서핑을 기준으로 약 4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판매 가격이 최소 44만원에서 49만원대 내외로 저가 노트북 수준이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성능에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쓴다면 괜찮지만 노트북 대형으로 구매하기엔 가격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2.96인치 윈도우 태블릿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안 봤다면 다시 보세요. 그럼 다음엔 더 신박한 테크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다시 일단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